오전 9시에 진급자들 진급 신고가 이루어졌고 나는 드디어 작대기 2개를 달았다. 사이코 같은 고장포 상병도 병장 진급을 했다. 산적처럼 생긴 우람한 덩치에 걸맞지 않은 말투는 항상 나를 역겹게 만들었다. 어머, 신발 내가 병장이라니. 얘들아, 나 어때? 포근하지 않니? 고장포인지 고장난 대포인지 그놈은 연신 자기 야전상의의 계급장을 쓰다듬으며 자랑을 했다. 멋지십니다. 쫄병들은 웃는 얼굴로 그를 대했지만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단어뿐일 것이다. 미친놈. 나는 진급의 기분을 즐기고 싶었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오전 10시쯤 헌병대 조사관이 부대에 왔기 때문이다. 부대 인사계와 같은 상사였는데 나이는 꽤 젊어 보였다. 우리는 내무반 내에서 모두 동시에 그날 일과를 모두 적어냈다. 조사관은 자신에게 특별한 할 말이 있으면 적어도 된다고 했다. 모든 걸 폭로하고 싶었지만 그 조사관과 나머지 군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님을 모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구했다. 1차 조사가 끝나자 갑자기 그 조사관은 1병과 2등병을 모두 식당에 집합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병장과 상병들은 내무반에서 절대로 나오지 말도록 했다. 모두 팬티만 남기고 하의를 벗는다. 실시. 조사관 앞에 횡대로 늘어선 우리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잠시 멀뚱멀뚱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이에 옆에 있던 소대장이 우리에게 설명했다. 구타 검열하는 거야. 조사관 말 따라 벗는다. 실시. 실시. 우리는 복장과 함께 하의를 벗고 다시 제자리로 정렬했다. 유심히 우리를 이리저리 살피던 조사관이 이것저것 물었다. 너 이리 나와봐. 조인트 많이 까였네. 김땡땡 일병이 걸려들었다. 밤마다 불러내 정강이 까는 상병놈에게 가장 많이 당한 부대원이었다. 조사관은 이유도 묻지 않았다. 누구야? 불어. 네? 뭐 말입니까? 이에 의자에 앉아있는 조사관은 식당 탁자를 손으로 치며 언성을 높였다. 누구야 새끼야? 너 조인트 깐 놈 누구야? 조사관의 행동에 모두들 움찔했지만 김일병은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작업하다 다쳤습니다. 이 새끼가 날 호구로 보나 똑바로 말 안 해? 정말로 작업하다 다쳤습니다. 정말입니다. 모든 게 그렇지 않은가. 본인이 부정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조사관은 대대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한 차례 협박한 후 김일병 자리에 돌려세웠다. 자, 이제 벗는다. 실시. 실시. 우솥을 모두 벗는 순간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부정해도 어떻게 변명할 거라는 게 없는 게 있었다. 바로 가슴에 난 피멍자국이었다. 소대장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구타 검열 나오는 걸 알았으면 입이라도 맞춰놓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 죽은 윤상병 사건만 조사하고 갈 줄 알았던 것이다. 얼마 후 미친 사무라이 김병장은 15일짜리 영창에 끌려갔다. 부대 분위기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사병 한 명은 죽고 부대원 한 명은 영창 가고 대대장과 중대장은 수시로 사단본부를 불려 들어갔다. 나중에 윤상병의 사인은 전환 장애에 의한 돌연사라고 밝혀졌다. 나는 그때 전환 장애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특별히 몸에 이상이 없는데도 시름시름 앓는 병이라고 한다. 이게 지속되면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질환까지도 온다고 한다. 군생활 동안 받은 극도의 스트레스가 그를 죽음으로 몰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한동안 이강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아예 모르는 척했다. 그도 내 행동의 의미를 눈치챘는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런데 여전히 가끔씩 통나무처럼 뻣뻣이 서서 누나를 굴리는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그때마다 내 온몸은 소름으로 뒤덮였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다. 부대원들 몇몇이 오전 종교 행사로 읍내로 나가게 되었다. 나는 종교가 없어서 나갈 일이 없었지만 가끔 고참들이 바람 쐬어주려고 종교 행사를 핑계로 나를 데리고 나갔다. 교회에 갔는데 나는 거기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그 녀석은 부럽게도 상병을 달고 있었다. 야, 새끼야, 오랜만이다. 우리는 몇 마디 인사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물었다. 근데 너 어디에 있냐? 공평대에 있어. 아우, 신발, 졸라 힘들어. 뭐, 공병대? 나는 갑자기 중요한 질문거리가 하나 떠올랐다. 너 이강수 알아? 뭐 갑자기 뭔 이강수? 너네 부대에서 전입 온 이등병 말이야. 우리 부대에서? 나는 다급했는데 친구 녀석은 바쁘지 않다는 듯이 여유로웠다. 설마 그런 사람 없었어? 또는 걔는 몇 달 전에 죽었어. 이런 말은 하지 않겠지? 키 작고 얼굴 하얗고 여자같이 생긴 너? 아, 그 이강수. 그제서야 친구는 알았다는 듯이 손뼉을 쳤다. 신발, 다행이군. 니네 부대로 갔냐? 난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너 그 자식 어떤 놈이었는지 알아? 이상하다. 니네 부대로 간 게 아니라 치료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뭔 치료? 걔 약간 정신병 있었어. 몰랐냐? 헐. 걔가 병원에 간지 벌써 2달 넘었을걸? 그럼 우리 부대 생활 빼면 1달 넘게 병원에 있었다는 얘기네. 그렇게 되나? 하여튼 걔 자대 생활 2-3주 정도 했냐? 아주 유명세를 떨치던 놈이었어. 뭐가? 난 또라이 중에 그런 생또라이는 처음 봤다니까. 우리 사단은 유격 훈련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뉘어져 있잖아. 걔가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후반기 유격에 들어간 거야. 그 자식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꼬인 거지. 그런데 그 자식 체력이 좀 약하더라고. PT 체조나 산악 훈련에서 늘 처지더라고. 걔 때문에 우리가 조교들한테 얼마나 굴렀는지 아냐? 얘기를 하던 친구가 무슨 1급 비밀이라도 알아주는 양 얼굴을 가까이 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정신이 확 깨는 일이 있었어. 한 번은 화생방 훈련 때 가스실에 들어갔는데 말이야. 들어갔는데 뭐 그 자식 나하고 같은 조였거든?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군가 한 곡 부르고 방독면을 벗어야 되는 건 알잖아. 조교가 0.1초 안에 방독면을 벗어서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실시. 우리는 후다닥 벗었지. 그런데 그놈이 꿈을 대다가 조교를 열받게 한 거야. 그래서 조교가 다시 방독면을 쓰라고 명령한 거야. 생각해봐. 방독면을 써도 숨쉬기 거북한데 방독면 안에 가스까지 차 있었으니 애들 거의 죽어났지. 차라리 방독면을 벗고 화끈하게 끝내고 나오는 게 오히려 사는 방법이었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강수가 방독면을 쓴 상태에서 미친놈처럼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가까이 오지 마! 저리가 오지 마! 아! 이러면서 몸부림을 치더라고. 그래서 같은 조에 속한 우리뿐만 아니라 조기들도 순간 움찔했어. 그런데 걔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말이야. 소리를 지를 때마다 방독면 배기구 쪽에서 정체물을 거품이 부글부글 끓더라고. 그리고 무슨 땀을 그렇게 흘리는지 방독면에서 알 수 없는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처음엔 가스실이 약간 어두워서 잘 몰랐는데 모두들 바닥에 떨어진 액체의 정체를 보고 깜짝 놀랐어. 피였어. 뭐 피? 조교들이 놀래서 우리 조를 급히 내보냈지. 그리고 교관이 와서 그 녀석 방독면을 벗게 했어. 지켜보던 우리는 신발 졸라 놀랬다. 방독면을 벗는 순간 피가 거의 한 바가지 쏟아지더라고. 난 처음에 토한 줄 알았거든. 그런데 피를 닦고 보니까 코피가 터진 거였어. 교관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코 점막이 약하대 나보라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교관은 다음날 올 때 군의관 진단서 끊어오면 가스실 훈련 열애시켜주겠다고 하더래. 그리고 왜 가스실에 소란을 피웠냐고 물으니까 가스실이 너무 무서워서 그랬단다. 이거 뭐 병신도 아니고 이등병 새끼가 완전히 군기가 빠진 거지. 그런데 또라이 짓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 또 뭔데?